아유, 잘 지내시죠? 간만에 뵙겠습니다. 연천에서 광고도 줘요? 연천에는 광고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죠. 중요받지. 주시다는데. 아, 너 안 좋았다. 나를 훈련으로 상업을 알고. 안녕하십니까. 홍보 언론팀장 오동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군 공여지에 따른 국가지원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께서는 앞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시장님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연휴 계획과는 목욕순에서 오늘 민선 3주년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기자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산이 7번도 넘게 바뀌어도 우리에겐 그대로 남아있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시의 공예지입니다. 공예지라는 덩어리가 이젠 후회와 한이 되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이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42%를 주한미군 공예지로 제공하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동천시의 안보 희생이란 밑거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보를 위해 제공한 공예지로 인해 동두천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재정결핍도 1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무역률 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실업률은 5.1%도 1%로 전국 최하위. 이것이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의 현실입니다. 이에 더해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총 25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마다 300억 원의 지방세 손실도 발생합니다. 10만을 육박하던 인구도 8만 6천 명대로 줄어서 이제는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됩니다. 안보를 위해 희생했다는 자부심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상했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희생하여 공예지를 제공하는 해막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공예지라는 한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 협정에 따라 대한개념협정을 통해 2008년까지 공예지 반환을 약속했고 2014년 안보협의회를 통해 또다시 2020년까지 공예지를 반환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러 같은 요구에 국가는 마지못해 2014년 30만 평 국가산단 주송 공예지 정부 주도 개발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를 철석같이 믿고 기다려왔지만 정부는 항상 양치기 소년처럼 모든 약속을 헌시적처럼 버렸습니다. 평택시는 면적의 5%만을 공유로 제공하지만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19조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8만 명이었던 인구도 60만으로 50%나 성장해 이젠 대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왜 동두천만 이런 희생과 피해를 계속 감내해야 합니까?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반환 공연이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공유지로 인해 피해받은 동천시를 보상해 동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공유지의 반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또 30만 평 국가 산단 조성을 완료하여 그곳에 국방 벤처센터를 유치하고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환 공유지를 국제 스키장 유치 등 국가 제도로 개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택같이 동두천에도 동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가산 지원과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으로 납부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내한 동두천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입니다. 새 정부는 부산 동천 시민의 절기를 예민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과거같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면 시민의 희망은 분노의 파도가 되어 정부를 향해 몰아칠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동천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음을 천명합니다. 동두천시는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캠프 개시와 포기의 반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라. 하나,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의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동두천도 평택과 같은 지원을 약속하라. 하나, 전략적으로 사용 가치가 떨어진 캠프 모빌과 캐스를 즉각 그리고 완전히 반환하라. 하나, 무너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우리가 맺은 국가산지 조성 약속을 이행하여 첨단 방위산업단지로 조성하라. 최근처럼 국제정세가 혼란할 때 안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동천에 대해 온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천시장 박형동. 네, 다음은 시장님의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다. 동두천 공연지를 개발하라.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동두천에 보상하라. 평택은 19조 원 지원, 동두천은 25조 원의 피해. 똑같은 공연지 차별마라. 시장님 구호 제창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약속했다. 동천 공연지를 개발하라.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동두천에 보상하라. 평택은 19조 원 지원, 동두천은 25조 원 피해. 똑같은 공연지 차별마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과 국장님들 네 그걸 일렬로 좀 잘 해주셔가지고요.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쪽을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성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이야 간부 공무원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민아 주무관으로부터 동두천시 민선 8기 3주년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 함께 여는 내일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13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표를 맡은 정민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두천시가 시민과 함께 걸어온 3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시민과 함께 열어갈 내일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3년 시민과 함께 기반이 다지고 가능성을 확장하며 변화의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이제 그 걸음들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내일을 위한 첫걸음, 시민과 함께 기반이 다진 민선 8기 1년, 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해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 촉구 집회와 대형 공모사업의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치며 동두천의 성장 발판을 힘차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듣기 위해 시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비롯한 현장 출동, 열린 민원함 등 다양한 소통 행정을 펼치고 경로당 108곳의 안마의자를 보급해 체감도 높은 복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빙상단을 새롭게 되살려 지역 학교에서 실험팀까지 빙상 스포츠의 도시에 기반이 다졌으며 학부모의 부담은 덜고 교육의 기회는 넓히고자 2학년 때 한 번 더 지원하는 동두천형 무상교복을 4,800여 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더 넓은 도시, 더 나은 삶을 위한 동두천의 가능성을 확장한 민선 8기 2년, 시민 모두의 영원이었던 GTX 신호선 연장이 확정돼 강남까지 30분 시대로 시민의 이동권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또한 동두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동두천시만의 맞춤형 교육정책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세계로 키워주는 동두천 꿈이름 동아리를 통해 총 15개 팀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과 함께 그동안 체육회와 공동 운영됐던 장애인 체육회의 사무국을 별도로 분리해 전문적인 장애인 체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동두천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를 새롭게 정비해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우수 디자인상을 받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더불어 30년간 소유산의 수건 사업이었던 소유산 노정상을 적극적인 설득과 의지로 정비해 소유산 확대 개발 추진의 첫걸음이 뗐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병원까지 함께 모시는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통해 혼자 사는 어르신의 돌봄을 강화했습니다. 왕방상 자연휴양림은 세미나실과 트리탑 데크로드 등을 보강해 일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복합 휴양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변화들이 모여 눈에 보이는 성과로 동두천시의 결실을 맺은 민선 8기 3년, 작년 10월에는 어울림센터를 개관해 아이들의 체력 측정과 놀이공간,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함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수영장, 탁구장은 물론 이러한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해 보다 합리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습니다. 나아가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도 함께 개관하면서 생활문화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창업과 문화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맞춤형 도서관인 오르비 도서관을 열어 기존의 정적인 도서관이 아닌 다양한 체험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7층에는 동두천 미디어 센터를 건립해 각종 스튜디오와 장비 대여는 물론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넓히는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은 올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한편 발달장애인의 직업 역량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도 시작됐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개인 맞춤형 골프클럽을 조성하는 햇살 골프클럽 피팅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작년 9월에는 경기도 공모에 선정돼 소요산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오랜 수건이었던 선업교 포장마차촌을 정비해 신천에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직업교육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동두천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의 유치도 확정됐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지난 3년간 175개의 공모사업으로 623억 원을 확보하고 균형 발전과 특수 상황 사업 및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으로 총 1,36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제 동두천의 더 행복한 내일을 향해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설문조사를 통해 2,205명의 시민이 동두천시의 미래를 묻는 10가지 질문에 답해주셨습니다. 동두천시는 그 답을 토대로 앞으로의 미래 지도를 그려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동두천시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 침체 및 일자리 부족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회의원, 타 지자체와 공조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미래 비전의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분들께서 자립산업 경제도시를, 그 다음으로는 산업 연계 교통 거점 도시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 북부 지자체들과 협력해 동두천시 산단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해 기업 투자에 지원되는 세제 혜택을 늘리고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일자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북부 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광암 신북간 도로 확보전 공사를 통해 더욱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의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동두천시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의 대다수가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그 다음으로는 특화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동두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을 통해 거점형 글로벌 인재교육센터를 만들어 언어교육 특화교육 공간을 조성하며 더불어 초등학교에서는 DDC 원어민 영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원어민과 함께하는 수업으로 공교육 속의 영어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디자인, 유통, 광고 등 섬유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웹툰 콘텐츠 제작 과정을 운영해 고등학교 교육과 지역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에서 강화되어야 할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과반수의 시민들께서 의료기관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셨고 출산 및 보육 지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재생병원 개원, 경기북부 의대 설립에 시는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작년 개관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해 다양한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놀이와 육아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한편 추가로 확대해야 하는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는 30%의 시민들께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두 번째로는 방문 돌봄 및 가사 지원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고령층 특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어르신 9,0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목욕탕 이용 바우처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소를 만들겠습니다. 보건소 접근성이 낮은 마을 경로당에 의료진들이 직접 방문해 내과, 한방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무료 가정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그간 전철로만 한정됐던 교통비 지원을 확장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동두천시 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철도망 개선을, 그 다음으로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처럼 GTX-C 동두천시 연장을 지속 추진하고 27년 상반기까지 동두천과 연천으로 가는 셔틀 전동차를 증편해 전철 이용 대기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이어 동두천시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4.7%의 시민들께선 신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그 다음으로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평생학습관 부근에 건립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원도심에서는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고 주민 편의시설 공간으로 탈바꿈하겠으며 신도심 노후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검토해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 커뮤니티 시설인 생중계 상생 플랫폼, 공유대리 센터 연계 주차장을 조성하고 중암동 어수정 터레공원에 역사적 공간을 주민들의 쉼터로, 한빛놀이구 인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와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동두천시의 문화예술 향유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문화예술 관람 프로그램과 공연 확대를, 비슷한 수치로 문화예술 공간 및 시설 개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두천시의 무형문화재를 전수할 소리 이음마당 조성과 함께 동두천을 대표하는 락 페스티벌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동두천시의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34%의 시민들께서 테마 관광지 개발에 답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수율산이라는 천혜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연계 개발할 것이며 경기도 공모로 선정된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으로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펫 문화파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왕방계곡에 산책로드를 만들어 자연 환경을 활용한 힐링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 체육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라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전문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동호회 활성화를 언급하셨습니다. 빙상의 도시 동두천에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해 동계 스포츠의 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보산동 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해 원도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설문을 통해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바람과 기대는 동두천의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는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동두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 걸어온 길, 시민과 함께 더 멀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자리 정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언론 민선 8기 3주년을 지내서 오늘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과 함께 일어나는 변화와 또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 더 큰 미래로 도약할 시정 운영 방향을 진솔하게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년은 도시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고 또 성장 가능성을 좀 확장하면서 동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갖고 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으로서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결같은 각오로 지정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결과 GTS 신호선 연장 확정 및 경제성 확보, 교육발전 지원지역도 선정, 경기 북부 반려동 테마크 등 우리 동천의 응급의료 취약지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부동산 조정지역을 해제하고 폴리텍 대학 동천 교육원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천의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굵직한 성과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에서 우리 동천시가 1위를 함으로 인해서 포상금 3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간 국도비 1,368억 원과 623억 원의 공모사업 선정까지 총 2천억 원 규모의 예고 재원을 확보하는 데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는 전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은 더 지금까지 토대위에 더 큰 변화를 위해 완성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S C노선 연장과 1호선 셔틀 전동차 증편, 교육발전 특구 본 특구 지정,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소유산 학대 개발, 국가산단 분양과 학대 조성, 동천 지원 특별법 제정, 기회발전 특구와 평지경제 특구 지정 등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또 장애인들을 위한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을 개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마부이침의 자세로 묵묵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들과 함께 동천시정 남은 1년을 성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언론사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더워서 어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더니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깨끗하지는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뉴스 이상혁 기자입니다. 시장님 발표하신 성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기조를 보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정부 태도는 어느 정도 지지해졌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혐오 상황이나 정부 공직 관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세 분의 질의를 받고 돼요. 네, 우리 경환님. 네, 경활고의 홍민호 기자입니다. 우선 취임 3주년 된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동두천에서 여러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께서 자랑하거나 아니면 기억 남는 성과, 대표적인 성과를 두 가지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더. 네, 파이낸스 투데이 고병호 기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민선 3주년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애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동두천의 수원 민원인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보상이나 정부의 평택과 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3주년 동안에 그동안 시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집권 여당일 때도 있었고 현재는 지금 야당이 됐지만, 우리 동두천에서 가장 역대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는 김성환 국회의원님이 여당의 그 당시 실세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릴 만큼 중진 의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 시민이나 동두천 시장님 모든 동두천의 그 영혼을 관철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시장님이 노력하신 부분과 범시민 대책회의로 노력한 부분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김성훈 국회의원님이 무슨 노력을 하고 시장님과 어떠한 대화를 하고 정부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가 전혀 지금 알려지지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과 김성훈 국회의원님하고 어떠한 노력의 행보를 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지금 1년이 넘도록 시장님이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서 설득과 또 협상과 대화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현재 그 대화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군 공여지 반환 우리 대통령 선거가 지난 6월 3일 치러져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동천시에 가장 목말라했던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고 또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천시는 누구보다도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또 주한미군의 그 지금 캠프 케이시나 호비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동천이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상당히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그런 주한미군 공여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주요 정부 회의에서 지침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또 역임을 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경기도의 특성을 잘 알고 특히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 정부와는 좀 달리 좀 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지금 희망을 좀 걸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어제도 행안부를 다녀오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고 준비했던 과정을 행안부랑 또 국방부 아직은 그 국무총리만 지금 내정이 됐지 실제로 이제 장관들이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련 장관이나 그리고 국가장들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8월 정도면 이제 발빠르게 이제 아마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공여지가 일부 반환이 안 되고 있고 또 반환하는 약속을 했던 캠프 KC 호비가 반환이 안 됐을 때 이 방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우선 그 아직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되지 않는 부캐슬 또 모빌 이 부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환을 요청을 저희가 할 거고요. 캠프 KC 호비는 아마 반환이 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동북아 아시아의 그런 평화 모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캠프 KC는 하고 호비는 반환이 안 됐을 때 장기 미 반환 구역에 대한 특별법 그리고 캠프 KC 호비가 반환이 안 됐을 때의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이걸 동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것이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2023년 만들어진 지역발전보험 시민대책회의의 시민대표 그리고 우리 또 행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와 달리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희망하고 있고 꼭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롭게 구성된 정부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답변 보충 답변 더 필요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경환일부 말씀하신 2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들이 보면 여론조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교통하고 교육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지를 두고 있는데 주한미군 공여지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GTX 신호선은 어쨌든 우리 덕정역에서 우리 동천시 연장이 2024년 1월 확정이 돼서 국토교통부와 우리와 연계한 화성, 모산, 평택, 아산, 천안시하고 지금 협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까지 30분 거리로 GTX 신호선이 우리 동천역에서 출발한다면은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이 돼서 생활 인구뿐만 아니라 정주 인구가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가장 우선 성과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 동천시가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 교육 때문에 젊은 분들이 또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청년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데 교육이 살아야 동천이 산다는 것을 갖고 저희가 교육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경우가 교육부가 선정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이 선정이 돼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미래산업 인재 양성 도시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의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어 공유학교가 설립이 됐고 글로벌 인재센터가 지금 경기도 교육청과 또 교육부와 우리 동천시가 함께 지금 우리가 사용하던 송내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청사로 이전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계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과거 김문수 국회의원 경기도지사실에 경기도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아마 원어민 교사를 다 해서 영어를 가르쳤던 것이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천시는 모든 학교가 원어민 교사를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지금 우리 동천의 초, 중고의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커가는데 그런 밑바탕 그림을 또 잘 그려가고 있고 또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교복 학생들이 2학년이면 급성장하기 때문에 교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중고등학교 학번도 교복을 도와주고 해서 학부모들의 가게를 좀 절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초, 중고, 대학교하고 연계한 그러면 AI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을 통해서 동천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다시 전학을 오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포리테크대학 융합교육원이 우리 동천에 확정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이테크 재가정이라든가 신중년 교육을 통한 그리고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끝나면 바로 기업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그 기본적인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해서 동천의 변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1시에 우리 반환 공여지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과 좀 답변에 좀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동천시는 2014년도에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까지 다 14년도까지는 평택으로 주한미군이 이전을 하고 20년까지는 반환을 약속하기로 했는데 평택의 사업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도 또 남북관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 1.20 포병 여단이 잔류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때 국가가 우리 동천시의 시민에게 국가산단 30만 평을 약속을 했고 또 2020년도까지 반환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2014년도에는 평택에 우리 동천에 있는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기지를 하나로 직결하면서 평택 시민이 크게 분노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다 보니까 평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평택에는 18조 8천억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서 삼성이나 LG 반도체 사업이 유치되는 그래서 38만 도시가 지금 60만 도시로 이렇게 크게 성장했는데 우리 동천시도 그동안 국가 안보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평택가 이미 선례로 남아 있었고 또 용산에도 국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동천시도 희생만 가게할 곳이 아니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군이 75년간 주둔하면서 경제적 손실분이 26조에 지금 달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5,278억 원의 경제 기회 손실을 또 안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케이시 호비에 만약에 거기가 우리가 동천시가 개발한다면 최소 300억 원의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 기지가 꼭 주둔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평택이 했던 선례와 같이 용산과 같은 그런 선례와 같이 동두천에도 평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특별법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동두천도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축이 되었던 안보를 축이 되었던 우리 동천시에는 이런 법을 제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전이 한다면은 이전에 대한 확정을 분명히 해줘서 언제까지 이전을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이 관철될 때까지 이제부터는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투쟁 때에 따라서는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이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국 의원이 이제 중진으로 성장해 나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김성국 의원께서도 우리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서 또 지금 진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동천시와 또 도의원, 시의원들과 협조 체계를 갖춰서 중앙정부에 많은 압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정부가 3년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뜻이 사실 관철되지 못했을 뿐이지 김성국 의원께서 우리 동천시 주한미군 공여제 반환이나 지금도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특별법을 지금 제정을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고 또 파주시에 있는 박정 의원이나 평택시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우리 동천시에 있는 시향 공정체계를 갖춰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입지를 위해서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다가 지금 6개월간 그 무정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을 뿐이지 지금까지 협력책을 잘 구축하면서 동천시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도의원님들과 시의원, 우리 국가장님과 함께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긴급 의정협의를 해왔고, 또 어제도 국제 벤처센터 유치를 위해서 통화를 했고, 오늘도 오후에 이제 회의를 이제 통해서 국회와 우리 시와 또 이렇게 같은 협력 체계를 잘 갖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병진료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진료소는 뭐 아시겠지만 75년도부터 우리 동천시가 4군데 있던 성병진료소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운영을 해왔던 진료소입니다. 사실 이 부지는 신흥재단 부지를 우리 동천시가 당시 양주읍에서 양주군에서 건립을 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이제 90년대에 폐지가 되면서 지금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됐다 보니까 이게 건물이 노후가 됐고, 이 건물의 자살 체험 그리고 귀신 체험 이런 거로 인해서 상당히 그 청소년들의 그 비행 장소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그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 시장님들이 이거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부지에 대한 그 매입 단가가 서로 맞지 않아서 진행을 못했다가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매입이 돼서 철거를 강행하려고 했는데, 경기 북부평화시민연대뿐만 아니라 NGO 단체에서 철거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거 반대 이유가 이것이 미군 이양구 시설로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동천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그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보건증이 필요한 시설에 있는 분들이 검진했을 때 성병에 걸렸을 때 거기서 치료를 받는 치료소고 보호소지 미군들 위한 이양구 시설이고 강제로 해서 했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잘못 왜곡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그것을 문화시설로 또 그런 것도 지금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픔의 역사도 역사고 또 그런 거는 저는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런 시설을 이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철거를 또 원하고, 우리 동천시의 과거에 그런 아픈 추억을 좀 이제는 잊고 동두천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젊은 아이들이 그런 거로 인해서 동천 이미지가 잘못 심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그곳에 초선 학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철거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분들이 꼭 건물이 아니어도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라도 대화에 응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오로지 그 시설을 건축물로서 만들어서 박물관이나 뭐 문화재로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러는데, 그건 뭐 법적으로도 뭐 될 수도 없는 거고, 대화를 통해서 강제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2월 달에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6월까지 지금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엄마는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용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천시는 철거의 목적이고, 그분들은 그거를 문화재나 뭐 박물관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관리 운영이나 또 예산에 또 반영하는 부분도 여러 부분 어렵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 그분들이 청원한 부분이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당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시가 목축하는 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건축 답변 됐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팔기 3주년 축하드립니다. 정명달 기자입니다. 앞서 지난 3년간의 그 성과는 잘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4년차 1년이 남았습니다. 민선 8기 4년차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동두천 시청사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면허인들도 이런 보시기에 힘이 든 상황이고 직원들 역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부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네. 경기 북뉴스 황호 기자입니다. 미군 공여적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이제 캠프 게이지가 국가의 실책이라든지 남북 관계 해가지고 이것이 명확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부수에서 전략적 가치가 낮은 캠프 모빌이라든지 캔슬에 대해서는 그거라도 일단 그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또 시에서는 이 공여적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얼핏 보니까 무슨 스케이트장을 건설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차라리 만약에 이것을 해결됐을 경우에는 좀 더 좀 건시적이고 또 활동력이 있는 국가의 보상을 요구한다면은 뭐 경마장을 한번 해달라든가 아니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카지노를 해달라든가 이러면은 주기적으로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네,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네, 그 유광식 국제 먼저 하시고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메일의 유광식 기자입니다. 3주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진행해 왔던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 이후의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정권이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행정 개편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동두천도 마찬가지로 그쪽 부분이 비전을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분도로는 이런 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은 지금 현재는 통합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하는 시대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자는 그런 측면에서 현 정권 들어오면서 지난 9년 전에 했던 행정통합론, 의양동 통합이라든지 경원선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규모의 경주를 살려보자, 생활권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보자 이런 얘기가 벌써 10년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도론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합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이제
그 의견을 제가 전해드리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동두천 시정도 앞으로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 지금 질의하신다는 분이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계신데 두 분까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시장님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현 목사님. 사실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성평관리소 얘기가 나와가지고 마침 이 순간에 저한테 또 뭐 자료가 나왔어요. 7월 4일까지 감사원에서 동두천 시청을 감사를 했답니다. 공동 대책위원회 공대위라는 데서 지금 자료를 보내왔는데요. 지난 3월 4일 날 국민 1,288명이 서명을 해서 공익감사를 청구를 해서 6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두천시청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다. 6가지 위법 행정 감사 요구가 있었는데 성평관리소 부지 토지 취득 관련사, 그 다음에 성평관리소 건물 철거 관련, 신흥 유치원 부지 매입, 노인에 관, 장애인에 관 건립 목적 매입 관련, 그 다음에 시행기관,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위반 관련 총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7월 4일까지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동두천 시청에서 진행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320여일 가까이 지금 소유산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고 그 농성 굉장히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KBS 유원종 기자님 질문 받고 시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군기 지역 좀 결은 다르긴 한데 걸산동 패스 문제, 통행증 문제를 좀 질문하고 싶은데 국민이 누구나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지금 적은 주민들 숫자긴 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고 신규 전입자에 대한 통행증 발급이 제한될 경우 기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동안 동두천시에서 기울인 노력들을 홍보팀에서 여러 차례 들여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또 법시민대책위원회가 3개월 가까이 지금 미리 시위를 했는데도 어쨌든 지금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 말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는지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듣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이렇게 좋은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남은 임기는 시민과 약속이 공약사항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공약사항이 현재는 64%가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추진 중에 있고 이제 이 주한미군 공연이나 재생병원 같이 이제 그 사유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 시민과의 약속을 했던 그런 공약사항을 우선 실행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지정이 되는 게 또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비전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했던 과정을 4년 차에 마무리했을 때 소유산 확대 개발 사업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집장 총정리 또 원도심과 또 신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지고 또 국가산단이 이제 분양을 또 시작하기 때문에 분양이 되게 되면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떠나지 않아도 되고 또 일자리가 또 새롭게 생기게 되면은 지역의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데 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환경 그리고 또 일자리 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기해서 올해부터 더 나은 2026년까지 잘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청사는 사실 무척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4개 부서가 우리가 어울림센터에 지금 이전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행정은 한 군데 이렇게 집합체로 이루어져야지 행정이 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사 걸리면 우선 시급하다고 지금 전제를 해서 뒤에 부지도 일부 매입을 해서 했지만, 요즘 원자재값 상승과 또 인건비 기타 등 이게 예산이 한 1,000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사는 반드시 새롭게 건립을 해야 되겠어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재원 마련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지금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원을 먼저 마련할 것이냐 해서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여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KC는 사실 주력 부대가 지금 들어와 있고, 또 오히려 더 지금 미군이 더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한 7천여 명이 지금 그 캠프 KC와 호비에 있고, 근로자들이 평택으로 떠났던 근로자들이 지금 한 근 2,000명 이상이 지금 다시 와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만여 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지금 캠프 KC 호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KC 호비는 미국 정부의 중요한 분들 얘기도 그렇고 지금 국방부 관계도 그렇고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뉘앙스도 지금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재명 정부가 들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이제 저희가 풀어갈 과제이고요. 우선 지금 캠프 캐슬, 그다음 북캐슬, 모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지금 반환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원래는 2024년 12월에는 지금 캠프 모빌 헬기장이었죠. 이 부분이 반환이 가시적으로 좀 들어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2024년 12월 22일 군사위원회 소파 회의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는데, 보류가 된 이유는 거기에 그 드론 연습장이 있었는데, 이 드론 연습장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대체부지를 국방부와 협의하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백지화 되어가다 보니까 지금 모빌이 지금 반환이 안 되고 있고, 북캐슬에는 지금 원자재 창고가 지금 있는데, 이것은 사실 캠프 KC로 옮겨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거에 적극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KC 모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캠프 모빌 사용하지 않는 캠프 모빌과 또 북캐슬 원자재 창고는 우선 반환을 좀 해서 우리 동천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얘기했던 그 좋은 사업도 제안했는데 마사 경마장이나 기타 이런 분들은 상당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캠프 모빌은 이미 그 5만 평 정도 되는 거에 지금 일부는 반환이 지금 18,000평은 반환이 됐고요. 아직 27,000평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지에는 그런 경마장이나 그런 시설을 하려면 어렵고, 이거는 우리 보산동하고 도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도시와 연계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반환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금액이 비쌉니다. 그러면 이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든지 국방부에 뗄 반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반환이 민간인한테 잘 반환이 돼서 민간 투자가 잘 개발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국방부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조건은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 10년 이후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안 가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김성훈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것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에 대한 특별법인데, 이거를 5년으로 좀 낮추고, 또 지가 개발할 때는 우선권을 주는, 그리고 국가가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북해성 같은 경우는 이미 반은 이루어졌습니다. 반은 이루어졌고 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5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빙상대 유치하려는 부지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지는 우리가 그 주변 지역까지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는 국제빙상대 유치뿐만 아니라 파크골프장 또 역사공원, 내연공원 또 추모공원 같은 걸 지금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발행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캐스라고 모빌 같은 부지는 전체 반환해봐야 그렇게 면적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규모 프로젝트는 세우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식 기자가 말씀하신 우리 동천시의 그 행정 개편 기타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거는 좀 추이를 바라보면서 보면 되고요. 사실 지난 정부, 이번 정부에서는 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통합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천시도 동천, 양주, 의정부 통합을 해서 통합 추진을 해서 구성을 또 했던 그런 전례도 있었고 또 일부는 또 통합을 반대하는 그 지자체도 있었고 또 과거에 그렇게 약속했던 부분이 당시에는 의정부가 먼저 약속을 했고 또 양주가 또 약속을 했고 동두천은 맨날 그 희생만 당했는데 어떤 이런 부분은 그 중앙정부의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시민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앞으로 준비를 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경제TV의 그 성평식할 그래서 감사한 공익제보 이건 맞습니다. 이분들이 공익제보를 해서 지금 감사를 해서 지난주에 끝내고 동천시 감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은 내용이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을 합리화시켜서 그걸 공익 제보를 했지만 감사원에서는 감사가 왔으니까 감사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또 의혹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를 취하고 싶고요. 그것에서 특혜나 시비는 있을 수도 없었던 거고 그분들이 석병 진료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싸게 매입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재단에서 감정했던 평가와 우리 시가 감정했던 그 평가와는 상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잘 협의가 돼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금액보다 오히려 저희가 더 싸게 매입을 또 했고 또 법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합력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주고 해서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신흥재단 땅만 직접 매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부지가 동두천에 신흥재단 부지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하려면 신흥재단 부지에 거의 이렇게 걸려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용하지 않는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또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지에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떳떳하게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7가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 질의는 할 수 있겠죠. 요즘에 공직자분들이 법을 위반하고 또 특혜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또 시장이 강압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성한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그 동천 분들도 아니고 많은 단체, NGO 단체들이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강제보다는 합리적인 방법과 대화를 통해서 적법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전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걸산동 문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과거에는 원래 출입증 없이도 통행을 했습니다. 72년 전까지는. 근데 이런 부분을 만든 단초도 우리 동천 시민이 아니고 동천 시민과 관계없는 단체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 1972년도까지는 출입증 없이, 그리고 철조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미군 부대도 통행도 했었는데 국가에 반하는 그런 단체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또 거기에 좀 안전에 보안에 대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72년도에 철조망을 설치를 해서 출입증을 발부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80년도 90년도 민주화되면서 대학 한청년이죠. 한청년에서 대학생들이 신입을 입학을 하게 되면은 반정부 시위뿐만 아니라 기타 이런 거를 캠프 KC 정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단되게 된 동기가 2006년인가 7년도에 한청년들이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때 우리 동천시에 있는 상가분들이 그거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또 그거로 인해서 무의원들이 출입 외출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상권이 죽어가고 있어서 동천 시민들이 다시 분노를 해서 그분들을 가고 강력 대전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을 해서 그분들이 그 이후로 오질 않았었는데, 미순이 효순이 사건 이후로 이분들이 다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벽돌을 쌓고 경찰이 이제 보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출입이 제한이 이렇게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동천 시민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단초를 제공했던 그런 NGO 단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뭐 민주화 시대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로 인해서 지금 신규 전입자 걸산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의 잘못을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때로는 토지도 서로 이제 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지금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 출입증을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오늘 미이서산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왔지만 걸산동 주민들에 대한 거주에 대한 자유, 그런 생존권의 그런 자유,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 부분에 같이 동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 정부와 또 한미연합사람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대책도 지금 3개월째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연합사령관이 교체되고, 또 지금 대화 채널이 아직 연합 미팔군 측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한미연합사령부하고 지금 지속적인 좀 대화를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답변 더 필요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이것으로 민선 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차는 생현일동에 위치한 더임제에 준비하였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